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대선 치러지는데 딱 한 달 3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월터 리드 병원에 있고, 물론 좀 전에 대통령 주치의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일이라도 백악관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또 의료 전문가들은 그 말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증세, 그리고 추가로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또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많은가, 심판론이 많은가 하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대선이 30일 남은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과 상원, 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대통령 주치의가 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의료팀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공동 기자회견한 것 가운데서 어제 기자회견한 것 가운데 조금 클리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어제 오늘의 미국 그 유튜브에 보시면 대통령 산소 공급, 여기까지만 써 있습니다. 산소 공급 받았다, 받을 예정이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방송할 시점에 대통령 주치의는 right now는 받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산소 공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치의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어제는 not right now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에 이제 혈중 그 산소 농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뭐 94% 미만까지 떨어져서 분명히 산소 공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주치의가 또 역시 얘기를 했었던 72시간 전에 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 얘기. 그러면 아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동부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에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에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무슨 뭐 선거기금 모금 이런 것을 다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2시간 전에 양성으로 진단받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금, 토, 일 그 3시간, 그 사흘을 본인은 24시간씩 해서 74시간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특히 그 주치의가 해군인데요. 해군 커맨더인데, 주치의가 전에도 여러 가지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100% 뜻을 같이 하면서 의학계와 그 과학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미 그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72시간이라는 것이 금, 토요일이라는 뜻이지 수요일에 양성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대통령과 함께하는 호프 힉스라는 그 젊은, 이제 31살, 백악관에서 일할 때는 뭐 27살인가 그랬죠. 그럴 때 이 호프 힉스의 양성 진단도 수요일 날 받고는 왜 목요일 날 얘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좀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치료를 받는가, 렘데스비르 2번 투여를 했고요. 렘데스비르는 뭐 시리어스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요, 그 덱사메사손을 그 치료를 받았다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것 역시 심각한 증세일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호흡곤란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 가운데서는 보통 이제 호흡기를 쓰고 있을 때, 산소 공급이야 항상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을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계속 끼면서 받아야지 되는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덱사메사손 그 치료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그 대통령의 증세가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물론 주치의는
열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의료 기자들도 열은 약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증세가 좋은 날이 있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확 내려갔다가 또 갑자기 확 좋아지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열이 내렸다고 뭐 산소 공급도 받고 그 스테로이드 그 치료도 받고 했는데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옮겨도 되는가 뭐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증세가 날마다의 도전인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국민들은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 백악관보다 월터 리드 병원이 더 안전하다면 대통령이 그곳에서 조금 오래 머물렀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마디로 대통령 주치의의 그 대통령의 지금 증세에 관한 브리핑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장밋빛입니다. 장밋빛인데 제약회사들이나 전문가들은 지금 약 쓰는 거 보고 지금 주치의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환자의 증세가 맞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는 어제 또 하나가 그 주치의와 백악관 비서실장이 다르게 얘기한 부분이 백악관 비서실장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 마크 매도우는 주치의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주치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어깨도 두드리고 가고 이러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 완전하게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앞으로의 이틀, 오늘과 내일이 결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두운 그림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이 내놓은 그림에 대해서 안 좋아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마크 매도우 백악관 비서실장이 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팍스 뉴스에 나와서 그게 아니라 하면서 대통령 지금 좋은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숲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숲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정상인 것 같고요. Not yet out of the wood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숲도 작은 숲이 아닐 거예요. out of the woods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리고는 대통령도 월터 리드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내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진을 뭐 2개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셔츠만 입은 사진, 하나는 타이도 안 매고 그 자켓은 입은 사진. 대통령이 그 시그니처가 길게 타이를 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이를 입지 않았고, 그런데 이 비디오가 4분짜리인데요. 1분 5초쯤 지나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딸꾹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침한 거야, 편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쭉 그 전문가들이 봤더니 그 프리미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 프리미어 아도비 프리미어로 편집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입모양 보시면은요, 모든 게 요즘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카 트럼프가 그 트윗한 것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됐는데, 말하자면 우리 아빠는 미국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 아빠가 미국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 무엇도 멈추게 할 수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트윗을 하면서 바로 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워낙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 항공 잡지를 만드는 그런 존 오스트로워라는 편집인이 사진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방카가 뭐 하는 것은 이렇게 서명을 한다 그러면서 뭐 서명하고 이러는 건데, 하얀색 종이에 자세히 보시면 요 빨간색 화살표 있죠? 하얀색 종이에 한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트위터에 보면은 staged by 백악관에 의한 연출, 스테이지 무대할 때 그 연출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써봤습니다. 그게 이제 트렌드된 그런 단어였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 크리스티는 병원 갔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비만이기도 한데다가 뉴저지 주지사 대통령의 토론을 코치를 했었던 비만이기도 한데다가 본인의 얘기는 비만 소리는 안 했어요. 본인은 천식이 있고 해서 내가 병원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도 보통 우리가 편하게는 퍼스널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디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왜 바디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과 항상 같이 다녀요. 호프 힉스가 무슨 대통령의 무슨 시중을 들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펜 시중, 페이퍼 갖고 와라 하면 시중. 그런 시중을 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어시스턴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바디맨이라고도 하는데, 니콜라스 누나라는 이 바디맨도 감염됐답니다. 왜 이 바디맨은 수요일 날 호프 힉스가 감염됐기 때문에, 그런데 호프 힉스와 같이 미네소타주 대통령과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프 힉스가 감염됐다 하니까 뉴저지주 목요일 날은 안 간 거죠. 안 가고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성일 것이다. 안 그러겠어요? 켈리안 코네이 백악관 전 자문, 지금 공화당 대통령 선거 캠페인 의장, 또 대학교요,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나온 노트르담 대학교의 총장,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3명,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퍼스트 레이디까지 감염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다람쥐. 그런데 백악관 스태프들이 지금 너무 겁이 나서 테스트를 막 하려고 하는데, 테스트 할 수 없어 하고 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왜 할 수 없어요? 나 해야 돼요, 나 해야 돼요 하면은 지금 테스트 약이 모자라겠어요. 어제 LA 한인타운에서도 저녁 아침부터 7시까지 무료로 테스트 해주던데요. 이것은 이제 여론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권력이양인데, 대통령이 일단 월트리드 병원에 가 있으니까 절대로 권력이양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침에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이 시점은 대통령의 권력 이양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야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 국가안보보좌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됐잖아요. 권력 이양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2시간짜리 권력 이양도 있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로널드 레이건이 아버지 부시 부통령에게 그때 결장, 수술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역시 아들 부시도 딕 체니 부통령에게 그때도 역시 결장, 수술 때문에 2시간짜리 권력 이양 받았었어요. 딕 체니 부통령은. 해서 만약에 부통령도 지금 월요일, 화요일 대통령과 접촉을 가깝게 했기 때문에 부통령도 감염이 됐다면 봐야 돼요. 이 현 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토론을 같이 하고 또 이런 같이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봐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헌법상으로는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에게 가지만, 하원 의장에게 갈 때까지 그게 당연히 같은 당이면 무리 없이 가지만, 같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일단 다른 사람을 중간에 지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정식으로 하원 의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경우는 대통령 서거라든가 아니면 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서거 내지는 완전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때 당이 다르건 같건 아무 말 없이 하원 의장에게로 넘어가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원 의장에게 쉽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부통령에게도 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론입니다. 여론 말씀드리고, 오늘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양당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72% 마스크 안 쓰고 다녔다는 얘기겠죠. 위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적절하게도 조심하지 않았다 하는 거. 공화당도 43%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은 94%, 이 두 가지 이슈에서 94%, 95%.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예를 들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나이도 많고 하니까 재선까지 가기 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군사적인 그런 그 국가 안보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핵단추도 눌러야지 되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무슨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던가 산소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공화당은 90% why not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당은 민주당이나 무당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주일 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이 늘어나서 81%, 그 가운데 대단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2주일 전에 29%에서 지금 37%로 늘어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에 여론조사 결과였냐면요. ABC와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또 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ABC하고 입소스가 좀 대통령 그 지지율에 대해서 낮게 나오거든요. 여론이 35% 변화 없습니다. 7월달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 등록된 유권자이기는 합니다만은 506명을 대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5%로 제법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토론 이후에, 이것은 토론 이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양성 반응과 병원 입원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월스트리트저널, MBC 방송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토론 이후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 격차가 14%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53% 대 39%. 지난달에는 8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2배가량 된 거잖아요. 7월 달에는 11포인트 바이든이 앞서갔고, 지난달에는 8포인트로 조금 줄어들었다가 토론 보고 나서 다시 바이든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토론을 바이든이 잘했다. 49%. 트럼프가 잘했다. 24%.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니어 사이에서는 지금 62%대 35%, 아주 그 큰 차이로, 그러니까 27%포인트 차이잖아요. 이 정도 차이로 바이든이 시니어 유권자들 사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유권자들은 굉장히 그 투표율이 높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과 나중에 출구조사해 보니까 시니어 사이에서 7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격전지가 중요하니까 격전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격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 보면은 로이터와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도 바이든 후보가 51%대 41%로 10% 차이니까 이 지금 최근에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날마다 트래킹 폴 하는 몽키즈와 악시오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게 문제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분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공화당은 10명 가운데 1명만이 대통령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여론조사와도 또 다르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공화당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본인이 걸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공화당은 대통령이 아파도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부통령이 대신하거나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도 선거 캠페인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힘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본인만 생각해? 바디맨도 지금 양성이라잖아.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16%만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70%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지 된다. 뭐 트럼프이건 바이건이건 12%는 아예 그 선거 캠페인을 취소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당파도 버추얼로 온라인으로만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가 57%, 완전히 선거 캠페인 취소해야지 된다가 18%입니다. 지지율은 52% 대 44%, 이 멍키즈와 그 악시오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도에는 큰 변함이 없어요. 44%가 지지를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3일까지 뭐 1,44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제법 큰 여론조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것이 연방대법관의 투표 인준청문회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 예를 들어 죽어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법사위원회에 2명이 지금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는 그 축하식 이벤트에 가서 남들이랑 허그하고 악수하고 마스크 안 끼고 하다가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감염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열흘을 격리를 해야지 되고, 나중에 테스트해서 음성이 돼야지만 활동하는데, 스케줄은 지금 10월 12일로 잡아놨는데 청문회를, 투표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민주당이 하원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은 그 먼 거리에서 온라인 같은 형태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드시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2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다른 위스콘신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가득하지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어려웠다. 그 문제를 루스 베이더 기인스버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진보 연방 대법관이 아주 보수적인 젊은 48살의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낙태에 굉장히 반대하는 여성 대법관 그 교수 출신의 그 지명자를 세웠다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가려졌다. 그것을 축하한다고 백악관에서 축하식을 하다가 대규모로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 그래서 청문회와 투표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뉴스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그리하여 이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Real Clear Politics의 2020년 선거에 관한 도표인데요. 크게 먼저 보죠. Real Clear Politics가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은 현재 바이든 후보가 226표 확보, 대통령이 125표 확보, 187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원은요, 공화당이 53, 민주당이 47인데 46대 46이고 8군데가 지금 그 토스업 되는 격전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지금 공화당 지역이에요. 또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214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이 190석 확보하고 31석이 격전을 하는데, 지금 232명이 그 민주당이고, 현재는요 232명이고
공화당이 192석, 그리고 네 명이 공석인가 그렇거든요. 이 하원이. 지금 뭐 하원이 다수당인 건 당연하고 상원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거의 4개월 지내면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공화당이 오바마 시절에 그 연방 그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명만 하면은 그 상원이 인준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청문회권도 갖고 있고 상원 의장이 청문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파워맨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무더기로 다 되더라. 200 몇십 명 연방 판사 임명하고 있는데 그걸 또 300명으로 부풀려서 말을 하질 않나. 200 몇십 명과 300 몇십 명, 300명은요 몇십 퍼센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풀려서 말하는데도 또 공화당이나 그 팍스 같은 뉴스는 그게 또 맞다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원, 상원, 백악관이 다 한 당이 가져도 오히려 그게 낫겠다. 너무 분열돼서 또 대통령이 국민들을 너무 많이 분열시켰기 때문에 그게 낫겠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Real Clear Politics의 지금 격전지들을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가 가로친 것은 이제 선거인단 수예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텍사스가 많고 38 그리고 플로리다가 29 그 다음으로 많은 거죠. 이 펜실베니아가 20 캘리포니아가 55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6.5% 앞서가고요. 펜실베니아에서 플로리다에서 2.0 위스콘신, 미시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뉴햄프셔, 아이오와,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다 앞서갑니다. 단 한 군데만 격전지이거나 심각한 격전지에 가까운 곳에서 앞서가는 곳은 텍사스밖에 없습니다. 텍사스는 사실 격전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리얼 클리어 팔로틱스가 워낙에 좀 안전하게 하느라고 그렇지 이것은 공화당이죠. 텍사스에서만 3.2%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요. 나머지는 다 바이든이 앞서가는데 제일 차이가 적은 곳이 노스캐롤라이나 0.5%, 그 다음이 조지아 0.3%. 조지아도 사실은 공화당이 되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곳에서 힐러리 클린턴이요. 전부 그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이겼었어요. 애리조나와 텍사스와 여기가 어딘가요? 아이오와와 그렇지도 않네요. 아니네요. 맞네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 당시에 조지아와 아이오와와 애리조나, 텍사스를 빼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군데에선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해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곳에서 이긴 곳은 뉴햄프셔하고 네바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하긴 했지만 샤이 트럼프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전체적으로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얼 클리어 팔로틱스는 여러 군데를 다 종합을 하니까 전체적인 전국 평균 지지율이 50.6% 대 42.5%로 바이든 후보가 8.1% 앞서가고 격전지에서는요, 탑 배틀그라운드, 그렇지 않은 배틀그라운드는 안전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다 정해졌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탑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바이든이 3.8% 앞서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밑에 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지금 3주일째 하나요? 4주일째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538, 그 네이실버는 도표를 보시면 당선 가능성을 지난주에는 78%대 22% 바이든 우승이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요. 오늘 현재 10월 4일 현재는 81%대 19%, 3% 늘어났어요. 당선 가능성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숫자는 지난주에 331개 대 207개였는데 지금은 335개로 바이든이 4개가 늘어났습니다. 270개 가지면 당선되는 거고요. 그렇고
지지율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숫자 많이 말씀드려서요. 또 그리고는 이코노미스트를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이미 스윙 스테이트 다 결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몇 군데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이런 데는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 이코노미스트는 플로리다는 그 69% 완전히는 아니네요. 이거는 아직도 뒤집힐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69%, 19% 차이가 나잖아요. 가능성에서 바이든이 앞서가고, 미네소타는 93% 가능성, 위스콘신 88%, 펜실베니아도 이미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으로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84%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 미시건도 90%, 네바다 84%, 콜로라도도 민주당.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앞으로 4개 주만 보면 됩니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2군데에선 바이든이 앞서가고 2군데에선 트럼프가 앞서갑니다. 바이든이 앞서가는 곳은 59%인데요.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59%, 오하이오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63% 가능성과 53% 가능성으로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그 표를 보시면은요, 이길 퍼센티지를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는 85%대 15%로 봤어요. 그 지난주보다 조금 아주 조금 내려간 것으로 봤거든요. 바이든 후보 가능성을. 이번 주는 다시 올라가서 87%대 13%, 2% 올라갔어요. 네이스 1번은 3% 올라갔잖아요.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13%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퓰러 보트에서 그 전체적인 유권자 표에서 이길 확률은 98%, 바이든, 트럼프 2%. 또 선거인단표는 지난주에는 바이든이 331개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335개로 4개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의 분석도 그렇고, 538도 그렇고, 거의 모든 언론이 현재로서는 파퓰러 보트나 선거인단이나 격전지나 전국적인 지지도나 모든 것에서 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앞서가고, 그 앞서가는 비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또 이거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그늘이군요. 아, 이게 그 토론에서 한 그거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바이든 후보가 치링을 했는가, 토론에서 있을 수 없는 주장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팩트 체크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대선 특집, 이제 선거 30일 남았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유, 물 먹고 싶어요.